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우울한 목요일 아침이 시작이 됐네요. 피할 곳이 없다. 주식시장이 어디 돈이 피할 곳이 없다. 이미 시장은 딥 매도라 그럴까, 딥셀링으로 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줄여야 되냐, 이 어려운 머리가 복잡한 시간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 저도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따라서 뭔가 좀 반등이 일어나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일어나려 하면 유가가 또 두들겨 패고, 금리가 두들겨 패고, 오늘은 유가 금리가 함께 두들겨 패고, 전쟁이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이러한 어려운 장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 주린이 투자분들, 우리 친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하루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견뎌야 한다. 거의 제가 봐서는 주식이라는 게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이번만 잘 견디면 생각보다도 강한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이제는 뭐 팔 시기를 넘어선 것 같아요. 견디는 시기로 그렇게 저는 한 줄에 요약을 했습니다. 4시부터 일어나서 미국 시장 5시까지 1시간 보고 또 1시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써야 되느냐, 단순하고 심플하게 지금 팔아야 되느냐, 견뎌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까기로 말하기보다는 견디자, 방법은 없다, 견디면 또 새살은 돋아 올라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견뎌야 할 것이다.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그런 아침장이 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 0.98, 나스닥 1.62, S&P 1.34 전부 우하향이었죠. 제가 투수와 주식은 마지막 볼 것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최악의 상황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10년 국채금리 4.9%를 돌파했다. 2007년 이후 처음이다. 10년짜리가 4.9를 돌파하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라이트 훅을 날린 거죠. 미 국채 10년짜리는 4.911의 끝이 났습니다. 6.2bp 올랐습니다. 2년짜리는 5.23, 0.9bp, 1bp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장기물이 많이 올랐죠. 20년짜리 0.53bp, 30년짜리 0.38bp. 그 30년대 거의 5%에 다가오는 모습에서 4.989, 20년짜리 이미 5.23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10년짜리 금리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4.9를 뚫었다. 이제 5%까지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다. 여기에 이제 소비도 좋고, 무슨 또 고용지표 발표하면 좋고, 뭐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기업들은 계속 실적은 무난하니 뭐 퐁당퐁당 중간 정도인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악재, 전쟁은 터지고 유가는 상승하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 조성,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 뭐 채권을 사주지 않는 상황, 사우디가 사주지 않는 상황, 미국은 지속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거, 장기 채권을, 이런 수급에서도 무너지는 상황, 이런 악순환이 오늘의 이 사태, 글로벌 주식시장에 폭락을 가져오지 않았나, 미국 시장에 폭락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미국 모기지 수요. 1995년 이래 최저다. 모기지 수요가 30년 고정금리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미국 모기지 30년째 거의 8%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월러 이사가 데이터에 따라서 추후 금리 결정할 것이다. 그놈의 데이터, 뭔가 주도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거의 데이터에 따라 뭔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들리는 거죠. 이 장에서 올리든 내리든 더 많이 올리든 뭔가 확고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시장 불균형에 대한 완화가 지속 중이다. 크게 반향이 없는 그런 9월 베이지북 발표였습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1000억 추가 예산을 요청을 했다.
공화당이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는 이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공화당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을 해서 500명이 죽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 정보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다, 이 하마스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잘못 발사하면서 거기에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여러 가지 위성 상황, 위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홈이 파야 된다고. 당연히 위에서 떨어진 폭격자리가 터져야 되는, 푹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도 없었고, 여러 가지의 뭐 널려져 있는 잔해들을 전부 조사해 봤을 때 이것은 내부의 잘못된 발사로 인한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석유 판매를 금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베닝크 ASML CEO가 반도체 산업 2024년부터 이후부터는 전환기에 맞을 것이다. ASML이 주가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우리 EUB 네덜란드 기업 ASML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인데, 예상은 67.1억 유로 분기가 외출이 일어날 거로 봤는데, 매출은 66.7억 유로, 7.1억보다는 낮은 쪽으로 매출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4.99달러, 99 유로가 기본으로 예상 가이던스였는데 4.81 유로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바닥을 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는 좀 좋게 날렸네요. 그렇지만 ASML은 시장에서 4.17% 하락을 하며 어닝은 우리 기대치를 미스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됐죠. 테슬라는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을 234억 불로 예상 하회, 영업이익률 EPS도 0.66달러로 예상을 하회. 넷플릭스는 매출은 85.4억 달러 예상에 부합했고 EPS가 3.73달러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장외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거죠. 넷플릭스는 장외 시간에 9.3%나 상승한 378.37달러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테슬라는 장외 시장에서 장내 시장, 정규장 시간에는 4.78% 하락을 했는데 장외 시장에서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죠. 이미 다 예상이 됐던 실적이다, 이렇게 보며 살짝 오르면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을 후벼 팠던 게 WTI 가격이 상승했죠. 2.05%나 상승하며 87.19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났습니다. 애플은 0.74% 하락,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 3.96% 하락하면서 421.96달러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바닥이 400달러이죠. 400달러를 깰지 말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400달러 오면 또 사야죠. 사서 500달러까지 더 가져가면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 고비구간 넘어가면 HBM3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성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제가 봐서는 먹고 터지고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것을 믿고 엔비디아 400달러에 붙이면 사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 좋아하는 인라인 릴리는 0.18%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607달러를 버티며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TSMC는 1.4% 하락, 마이크론 테크노는 0.24% 상승. 네,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하게 잘 버텨주면서 코스피가 잘 버텨줬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그 시각 전환, 그리고 가격의 반등의 움직임, 재고의 감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브라이트하게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DRAM 쪽에서 HBM3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면서 수혜가 되고 있다. 중국을 두들겨 패면은 그 돈들이, 반도체로 갈 돈들이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들어올 그런 곳이 없는 거죠. 특히 반도체 자금들은 어디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빠져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지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동안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를 많이 쳤던 것을 환매수로 좀 뒤집는 그러한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을 좀 팔고 삼성전자로 가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너무 많이 터진 관계로 이걸 팔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반등해서 올라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돈을 좀 돌려야 된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유일하게 장을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 뭔가 좀 피할 곳을 찾는 분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돈을 돌려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뭐 이런 포인트가 있는가? 하도 정말 악재나 악재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를 돌려세울 그런 희망은 시장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잉여저축이 여전히 강하다. 미국의 잉여저축이 소진되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소비가 급감하고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2022년 말 그리고 올 연초에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 그 예측과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9월 말에 미국 가계소득 통계가 수정되었는데 2023년 이후 가계저축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가계저축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7천억 불 달러로 추정되었던 잉여저축 금액이 현재 1.4조 달러로 2배나 늘어있는 상황이다. 잉여저축을 소비에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계 여유자금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침체를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미국의 잉여저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금리를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를 최소한 방어해 줄 수 있는 잉여저축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가계저축 통계 조정이 있어 정기 변경에서 통계 조정 이후 미국 가계저축 변화율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잉여저축도 상향 조정이 됐죠. 네, 통계 조정 이후에 잉여저축도 1.4조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잉여저축이라든지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저는 이 부분이 늘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가 양호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국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 계층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재무가 안정적이다. 2021년 1분기를 고점으로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 순자산 증가와 맞물려 있다. 순자산이 증가하니까 가계 저축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죠. 순자산이라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자산이 늘면서 저축 필요성이 조금씩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자산이 느느냐? 이게 고용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과 신용카드 연체율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의 가계에 대한 건전성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산이 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퀄리티도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의 퀄리티도 괜찮다. 자산의 퀄리티가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으로 미국 경제를 강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중상위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중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신용카드 연체율도 마찬가지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가계가 튼튼한 이유는 고용이죠. 고용지표가 양호하다. 구인 공고와 실업 간의 차이로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이 간극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사람을 찾는 곳이 훨씬 많다. 가계 재무 건전성과 고용은 선행지표가 아니고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되죠.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여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고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다는 것은 돈을 충분히 소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초과 노동 수요, 노동 초과 수요는 역사적 상단에 있다. 고용은 사람은 더 필요하고 가계에는 빚을 계속 줄이고 또 빚을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용지표가 고용이 미국의 모든 지금 경제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은 고용이 탄탄한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궁금 상황이죠. 노동인구 감소로 조기의 은퇴 근로자가 증가하고 합법 이민자가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 감염 이후로 사망자가 늘었고 질병 증가 등으로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줄었다는 거죠.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 참여 인구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35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노동 연령층이 40만 명이 달하고 합법적 이민자 수도 100만 명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리커버가 되지 않으면서 이 고용의 임금의 상승을 버텨주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튼튼한 단단한 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도 이 정도밖에 논리를 정립해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고용시장은 양날의 칼이다. 고용이 좋으면은 긴축을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경제가 무너진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후자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미국 가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10% 이하이죠. 이런 면들이 고용의 미국 가계의 어떤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고 물론 올라오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죠. 미국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하도 뭔가 좀 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 팩터를 찾다가 이걸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여기서 성장률은 명목 GDP를 말하죠. 명목 GDP라는 것은 당해년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 상승분이 더해진 건데 명목 성장률이 이자율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선진국의 명목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다. 미국도 명목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한국만 좀 반대인 케이스. 굉장히 한국이 나쁜 케이스죠. 이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낮은 모습인데. 그래서 명목 GDP가 이자율보다 높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으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다. 성장률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그나마 글로벌 시장을 받치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론 봅시다. 결론은 제가 이야기했죠. 견디자.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전쟁 결과 또 유가 상승, 실적별로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어지럽게 퐁당퐁당 뭐가 하나 좋으면 나빠지고 미증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어제 유가 상승, 정쟁 효과로 크게 하락한 미 주식시장을 돌려세울 브레이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전쟁의 격화와 민간인 테러등이 격화되면서 이란 참전 가능성이 진행 중이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 헤지펀드들의 조기 운영이 중지될 가능성, 빨리 이제 조기 종영을 할 운영을 그리고 연초 상승 부분을 지키기 위한 이익 실현 매도 그리고 변동성을 대처하기 위한 포지션 축소 등이 합치면서 주가가 지속 하락하고 이것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의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국내 시장도 대형주는 나름 잘 버티고 있으나 금리 상승, 유가 상승, 연말 포지션 축소 가능성 등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하락이 가장 두렵고 무섭다. 지금 이게 이제 밑에 바닥 없이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견뎌야 된다. 방법은 없다. 지금은 이미 팔기는 너무 늦은 거죠. 네, 견디자. 현금은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서 퐁당퐁당해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또 반등해서 올라오고 모든 악재가 지금 다 쏟아지는 극단의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것만 잘 넘어가면 새로운 상처에 새로운 살은 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견뎌라, 이 악물어라,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공부합시다. 네, 투자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관심 종목을 보시고 싶거나 알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계속 여러분들 멘탈을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쉽지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는 극단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이번 주가 이것만 잘 견디면 또 상처에 새소는 또 새살이 돋아오르는 거죠. 이제 마데카소를 지금 바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냅시다. 네, 용기 잃지 마시고 견딥시다. 네, 오늘부터 이제 주말이라고 봐야 되죠. 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좀 우울할 때일수록 커피 즐겁게 잘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가족이나 친지나 또 회사에서도 더 명랑하게 쾌활하게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